설계 전산국과장입니다. 바쁜데 이쪽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청사장애부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예를 보면 74km 중에서 53%가 터널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환경은 문제 때문에 누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널이 아주 장대화되고, 장대화되면 뒤에 따라서 이제 환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환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로 이제 주택하고 장대 터널화 되면서 이제 수직갱을 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직갱 시공하는 거를 설계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중간터널 할 때 저는 직접 보긴 했는데, 그래서 직접 보진 못하더라도 실제 시공을 하시는 우리 성풍건설이라고 수직갱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수직갱 쪽에 전문적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그 노하우를 우리한테 한번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이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성풍건설의 김진석 이사님이시고요. 한 40분 정도 강의를 이제 하실 거예요. 40분 동안 시공 위주로 이제 저기를 하실 거고, 그게 끝나면 한 20, 30분에 걸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를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해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성풍건설의 김진석입니다. 지원사는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IC를 활용한 수익공기고 시공 절차, 그중에서 이제 석고라는 개념을 많이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까지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진입도로 필요 없이 3구에 1600km 정도만 회수를 하면서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됐고요. 동시에 이제 문제점 및 설계 관련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의 주요 시공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기구의 개요. 목적은 장대형 터널의 경우 차량 통행으로 발생한 오염된 공기 및 미세먼지가 터널 내부에서 대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터널 내부 화재 발생 시 환기에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흙 대기 통로로 수직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2년 전에도 터널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전도 되고 해서 되게 문제가 있어서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불식시켜주면 쾌적한 공기 기본을 유지하는 바랍니다. 환기의 보강도가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레이스 클라이머의 역사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스 젖을 따라 움직이는 작업대, 레이스 클라이머를 이용하여 드림의 공법과 같이 타약을 사용하여 상향으로 3에서 30제곱미터의 다양한 면적의 수직구를 성공, 장약, 발파, 환기, 구석 정리 순서대로 반복 진행하는 공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C의 연역은 RC 공법은 1957년 스웨덴 알리박사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1900까지 모든 종류의 모든 유형의 샤프트, 파일로트 및 전면 레일링에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수직갱 및 40도 이상의 어떠한 사행 파일로트 불착에도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 40도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발파이트 시 거기에 자유 배출될 수 있는 공법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00 방문 중에서 강맥 탐사, 채광, 환기수계, 사경 불착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강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에는 청평, 강릉, 함량진, 무주, 양양발전소의 펜스톡 셀러스 불착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고속도로에는 중령터널, 그리고 국도 능동터널 및 시멘트 산업 발전에 따른 석회석 방산 사업의 수직갱 공사에 대다수 본 레이스까지 공법이 적용되어 우수한 시공 실적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서 동력이 중단되어도 브레이크 피니언 시스템으로 스테이션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이프티 디바이스들의 안전장치는 항상 작업원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용수나 측량 방법 미수로 인해서 측량 옵차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저희 당사가 시행하는 중심 수직 이동 측량 방법은 어떤 조건에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확대 불착 시 보강 세탁 및 그라우트 등
후속 공정 설계에 상당한 도움 자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직행 화로트 기사 보면 IBM과 비교를 했습니다. IBM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안방 강도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제 시공률이 우선화돼서 공기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보제를 설치하지 않고 레일을 벽면에 부착함으로 열악한 집안 조건에서는 조성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요. 부대 및 부대 시설과 환기 및 급배수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RC 시공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C의 살펴보기와 설치하는 것, 식량, 천공, 장애물 절차, 청지 부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스티브 전체적으로 완성된 일반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시공이 가능하고, 처음에 이제 레이스트라만 설치하기 할 때 RC 설치 공간을 초기 부착하고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후기 및 구석 정리, 식량 순서대로 사이클 되는 거랍니다. RC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션 설치가 나오는데, 스테이션 설치는 목적으로 막장으로 자재 및 이동을 수송을 위한 작업 발전 기능의 발팟이 이제 발파 버럭으로부터 RC 등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스테이션에 설치된 사진이 옆에 나와 있고요. 공간 부착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레일 및 RC 유닛 스펜션 볼트 간격은 1m에서 2m 간격으로 있고요. 액세서리 정보는 알리캡, 안전 저장 박스, 풀 박스, 에어, 모터, 컨트롤 유닛 구조하고 전화기. 그다음 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를 만들고 했습니다. 기존의 식량 정보과는 크게 중심 수직 이동을 통해서 연기직 강으로 성공, 레그드릴을 이용한 수직 전력 성공하는 2대가 성공이 나갑니다. 그 다음 수공이 조금 미약하고요. 진자는 1년 안팎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성공할 때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장갑 발파가 했을 때 4시간에서 6시간 사이가 됩니다. 1일 24시간 근무해서 2교대를 근무를 했을 때, 하루에 최적적 근무를 했을 때는 4발까지 가기 위해서 3m 불진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기계적 문제나 인력 수송 문제를 따지면 3m 도착하는 것을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당사 성풍건설에서 능동선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고 운영 장면을 설명을 경험했습니다. 중량이 큰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를 해서 세트 같은 경우도 이제 분류를 해서 자재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도가 필요 없이 이렇게 작은 왼쪽만 훼손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라든가 환경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로 하는 게 환경훼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아마 최적법으로 대비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가설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양수발전소에 스틸 트럭스 설치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리치가 설치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가설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나쁜 확성하고 라인이 가설을 하고 환기를 시공하고 제일 마지막에 부지 정리하고 전부 수직 환기구만 나와있고 다른 부분은 다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공공으로 배출함과 아울러 외부의 공기 공급 시 낙엽, 빗물, 그 등의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탑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착 장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기도 줄이고 작업 효율도 높이는 방안이 있는데, 확인 장비뿐만 아니라 윈치나 다른 부분에서도 기계적 권한 발달의 천공 작업에서는 수직행 특성상 건식 천공 조건에서 시행하므로 금진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습식 천공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작업 환경이 열악한 시공 조건과 건식 천공 시의 비트나 실내도 로스 같은 경우에 납출이 바다 소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시공에 참여했었는데 한 300 몇십 메다씩 그 넓은 인라니 머신이라고 해도 타고 내려가는데 한 40분씩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수 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수 시공 시 자재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됨에 따라 시공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24시간 연속 작업으로 이어져야 되고 보수 작업인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수직행 소음만 야간 수준으로 적용되고 보소를 두고 발생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돌 공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승용력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평 터널에 비해서 저희가 미용당권 측을 알고 수평 터널 1.5배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직 성공을 하고 나면 발판을 하고 나면 전역이 탱크를 다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탱크가 내려가서 그 파이어 스풀로 한번 긁어서 넣어주는 결합 처리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단가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험도나 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스포츠가 같은 부분의 단가가 좀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위험도 및 수성이 고려된 시공 가능한 적정 단가가 적용되는 생각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수직의 경험이 없는 미경험사들이 시공을 하면 이게 오랫동안 공밀도 현장이 생겨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에서 그리고 저희 사원들이 성실 경험입니다. 그런 성실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희 주요 시공 시설입니다. 현대시멘트 영월 광산개발 340m 위치하고요. 한일시멘트 광산 개발 175m 있고요. 한국항공주 평해광학도 홍기상해 주차공사에서는 240m고요. 중앙고속도로 제909 중명터널 실대 교차공사에서는 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에서 170m, 255m 설치됐고요. 성동 양구 발전소 상부 조합수소 교차 공사에서는 상부 조합수소는 100m 교차가 됐고요. 청송 양구 발전소 수직 수압터널 교차 공사에서는 280m 교차가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